반갑습니다. 병증을 치유하는 약재들,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 1, 2, 3, 4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스윙 가이드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은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한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찍는 동안에 얘기가 들어와서 AS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 보여요.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아웃인이네, 인아웃이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 참 힘들어요. 누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면 좋고,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클럽 헤드가 있고 공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요 이제 철길이 보이잖아요. 철길. 요 철길에 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제 아웃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공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인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거울을 옆에다 놓고서 똑바로 서서 이렇게 저걸 힐끔힐끔 보면서, 뭐 양쪽에 거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힐끔힐끔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백스윙 할 때 슬쩍 보는 거죠.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연습 스윙 혹은 빈 스윙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빈 스윙일 때 이렇다는 거잖아요. 실제 공을 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빈 스윙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공 칠 때 이제 확 이렇게 들어오죠. 특히 이제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연습장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공이라는 놈을 이렇게 두리뭉실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필드 나가면 두리뭉실 볼 수 없잖아요. 원샷 원킬이 되니까 굉장히 공을 쳐다보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얘가 채다 못 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엎어져서 들어올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는 거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지는 자기가 확인할 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 같은 데서 조금 이제 편한 분하고 라운드를 할 때는 정 뒤에서 좀 찍어봐 달라 그러세요. 정 앞에서 찍으면 좋은데 공에 맞을 수 있죠. 스마트폰 같은 걸로. 그렇죠. 정 뒤에서, 그러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있는 11자 정 뒤에서 이걸 딱 찍어보면, 동영상으로 딱 찍어보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가 아주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자가 진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전 상황을 보고 싶으면 집에서 할 때는 거울을 통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전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찍으면 제일 좋겠네요. 해놓고? 근데 공을 실제 칠 때는 좀 달라진다니까. 집에서 공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장 같은 데서는 좀 효과 있을 수 있죠. 정방 뒤에다가 의자 같은 데다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치는가 알 수 있지만, 인간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빈스윙하는 인간하고 실제 연습장에서 공 치는 인간하고 필드 나가서 공 치는 인간은 다른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내가 아웃이 심하구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좀 멀찍이 놓고요. 일단 이렇게 있으면 궤도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좀 멀리 놓고서, 이런 데도 이렇게 좀 멀리 놓고 하지만, 어쨌든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타이트하게 놓고요 하는 연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릿짜릿해요. 그 짜릿짜릿함이 굉장히 오래도록 그 스윙을 기억에 남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AS였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얘도 아주 단순한 애지만은 제가 레슨하면서 굉장히 많이 애용했고 사랑하는 연습 도구입니다. 6번째. 아주 단순합니다. 발판이에요, 얘가. 요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쌉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원목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원목으로, 요런 소재로 만들어서, 이것도 뭐 평생을 가질 수 있게, 그 플라스틱이라는 게 좀 때 타고 막 먼지 않고 그러면 거시기 해요. 금방 지저분해져요. 근데 이제 원목으로 해놓으면 집에서 아무래도 할 테니까, 또 뭐 가지고 나가도 상관없고요. 연습장에서 놓고 해도 상관없는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골반이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펴지든지, 이렇게. 자꾸 밀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안쪽을 받치는 힘을 가지고 이걸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장애물이죠.
뭐 경사 같은 장애, 사실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데서 스윙 연습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그 장애물에서 서서 연습을 자꾸 하면 그 경사에서 이렇게 밀려나가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이제 골반 자체가 이렇게 밀리는 것은 약간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직 착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회전이 자꾸 이렇게 되는 줄 아는 사람. 스윙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수평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텐데. 그죠? 몸은 수평으로 돌고 팔이 들린 것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백스윙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그 큰 그 금고에 이 핸들 같은 걸 돌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렸을 때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수직 착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조금 구조적으로는 밑에 있는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밀려나올 위험성이 좀 있고 그게 상당한 정도의 파워의 손실을 가져오더라. 사실은 이게 좀 버텨주면서 몸이 돌아가면 이쪽에 이제 이걸 해보시면 누구나 제가 이제 시켜보면 이걸 밟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박스로 만들어놔서 세게 못 밟겠는데 이렇게 그냥 발로 밟고 하는 거예요. 밟고 하는데 이걸 해보면 오, 여기가 굉장히 땡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걸 단순히 밟았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밀리질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받쳐져 있어서 밀리질 못한 상태에 돌아가면 오, 여기 굉장히 땡기는데요? 이쪽 텐션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텐션이 바로 이쪽에서 느껴지는 이걸 밟음으로서 해서 생기는 이쪽의 텐션이, 사실 공을 멀리 가게 하는 어떤, 근육의 땡김과, 그러니까 조임과 땡김? 조임과 꼬임과 풀림? 꼬임과 풀림, 근육의 꼬임과 풀림을 작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굉장히 땡겨지는데 그걸 푼다. 자, 꼬였다, 풀렸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밀려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밟고서 해보면, 팔로우 쪽도 굉장히 잡혀서,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발판은 스윙 하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다. 많이 썼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실전에서, 하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도구들은 실제 공을 치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요렇게 앞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가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집에 놔뒀는데 이걸 싸들고 가서 연습장에 갈 수는 없지만 연습장 같은 데서 할 때도 사실 이렇게 가이드를 놓고서 공을 치는 것도 가능해요. 별로 이게 티슈박스 같은 걸 그래서 실제 놓고서 공을 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크 같은 거 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앞에다 딱 가이드를 놓고 해보면 생크가 확 없어져 버려요. 아예 강제적으로 그 공을 앞에다 놓고. 왜냐면 생크라는 건 어쨌든 채가 엎어져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호젤 부분에 맞는 거잖아요. 공을 바짝 여기다가 요렇게 있다 그러면 공을 바짝 여기다 놓고 정말 클럽이 아슬아슬하게 진행할 정도로 공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면 생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호젤 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쓰는 건데 특히 얘는 실제 샷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장 같은 데서 공을 칠 때 아니면 스크린 골프에서 연습할 때 이걸 밟고서 계속 샷을 해보면 아, 내가 실제로 충분히 꼬임이 없는 상태 스윙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괜찮죠. 네, 괜찮죠. 예, 네, 네. 양쪽에 뭐 괜찮죠. 근데 하나만 주려고요. 그렇게 두 개까지 있으면 뭐 두 개 드려요? 아니 이쪽부터 잡고 또 이쪽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드에서 샷할 때 그런 거 놓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원목으로 하려는 이유는 어쨌든 이건 손때가 묻는 게 아니라 발때가 묻는 거겠지. 세월이 지나면서. 빈티지 같아도 예, 예, 예. 이거 아주 단순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굉장히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못 들었는데 퍼터 궤도 가이드로도 좋아요. 이렇게 놓고서 퍼터 연습을 해도 좋고요. 오히려 바깥에 안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서
그다음에 퍼터 가이드가 약간 원이 되겠죠. 일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퍼터 가이드로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하면 퍼터 가이드로서도 괜찮습니다. 바깥쪽으로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퍼터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요 사이에 이렇게 놓고서 한다든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애물로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예,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마땅한 소재가 없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제가 저걸 박스로 접어서 주면 부담도 별로 없고 또 연습장 같은 데 찍어다가 프로들 활용하라고 대량으로 뿌려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별로 비싸질 않으니까 레슨할 때 쓰세요 그러고 좀 나눠줘 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고. 자,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발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